조국 조표는 포위망. 네. 조국 후보자 사퇴는 없고 청문회 끝까지 준비하겠다 밝혔고 법적으로 문제없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검찰의 강제수사 전환 이후 계속 좀 주변이 좁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압박감이 심할 것 같은데 지금 주요 가족들 지금 출국 금지 조치 내려졌죠? 그렇습니다. 조국 후보자 어제 검찰의 압수수색에 이어서 오늘 가족 일부에 대한 검찰의 출국 금지 조치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오늘 오전 출근길에서는 이런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조금은 당황스럽다면서도 앞으로 성실히 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자진 사퇴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는데요.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죠. 그동안 과분한 기대를 받았음에도 그에 철저히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개시되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가족들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입니다. 저는 담담히 인사청문회 준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출근이 늦어지신 이유는 뭡니까?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특별한 건 없습니다. 네. 그 영장 발부되고 그리고 강제 수사도 시작됐는데 아직도 모든 의혹에 관해서 적극하다는 입장이신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밝혀질 것이고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제가 드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차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는 말로 의혹 해소가 어려울 거란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제가 할 말은 제가 다 드릴 것이고요. 사모펀드 관련자들이 해외에 나간 건 알고 계셨나요? 연락 주고 받으세요. 네, 검찰의 압수수색 당황스럽지만 성실히 응하겠다. 청문회에서 관련 의혹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게 초유의 사태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도 파견 검사들 그리고 청문회 준비단에서 이 대응 논리, 검찰의 수사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참 초유라고 말밖에 나올 수가 없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요, 법무부 장관을 떠나서 고위공직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를 받는다.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한 번도 그런 전례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가 임명된 전례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청문회가 개최되고 청문회가 끝나더라도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을 줄 수 있을까? 그 점이 굉장히 지금 주목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국 후보자가 오후 2시 20분쯤 뒤늦게 출근을 하면서 검찰 개혁에 지장을 받을까 봐 걱정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비난을 샀어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그동안 외쳐왔던 검찰 개혁이 과연 무엇이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검찰에서 아니 그렇다면 검찰 줄 세우기가 목적이었단 말이냐. 이런 거였거든요. 검찰 개혁이라는 거는 요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때문에 검찰 개혁의 요구성이 그동안 계속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조국 후보자의 말에 비춰보면 검찰 개혁, 검찰의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물러나야 된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수사를 계속 받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수사 속보가 계속 나오는데 과연 인사청문회를 갈 수 있을까? 또 인사청문회를 가더라도 대통령은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을까? 그 점을 우리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면 조국 후보자는 아직 본인 당사자인 자신에 대한 아직까지 의혹적이라든가 피의자에 대한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해볼만하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변 가족들의 출국 금지 조치 검찰도 어느 정도 특징이 있으니까 조치를 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가족 일부들이요, 이제 출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검찰로부터 당했습니다. 어머니와 또 부인, 그리고 동생과 처남 이렇게 이제 조국 일가가 출국 금지를 당했다 이런 소식인데요. 뭐 어머니와 또 동생 조 씨 같은 경우에는 웅동학원 관련된 어떤 수사에 필요해서 이제 출금을 당했고 부인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그 딸의 뭐 논문 관련이나 딸의 입학 관련된 어떤 의혹 또 사모펀드 투자에 관련된 의혹도 있기 때문에 이제 검찰 수사에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출금 조치가 내려진 걸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검찰이 전격적으로 거의 전국적으로 30곳 넘는 곳을 말 그대로 탈탈 털다시피 해서 전방위로 압수수색을 했는데 정작 조국 후보자 본인 자택 그리고 휴대폰에 대한 부분은 압수수색이 없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역시 살아있는 권력이다.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검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 후보이고 또 이 아시다시피 이제 청문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직접 당사자 본인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좀 나름대로의 어떤 꺼리낌이 있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해석이 있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수사를 할 때 가장 핵심은 바로 본인의 휴대폰 그리고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그 수사를 할 때에도 특검과 검찰에서 다른 데는 다 압수수색을 하면서 정작 그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압수수색하지 아니했을 때에 현 민주당은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번 사태는 그때와 거의 똑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민주당에서 반발했던 분들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인데요. 나아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가 역할이 뭡니까? 검사는 피의자를 신문을 하고 정의를 세우는 것인데 지금 법무부에서 나아가는 많은 검사들이 조국 후보자의 변호사 역할을 하는 것인데 과연 그 검사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국 후보자는 개인적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 정윤회 문건 당시 그러니까 정윤회 씨가 일종의 십상시와 대책회의를 한다. 이런 문건이 발견됐을 때 검찰이 수사를 즉각 했거든요. 그때도 정윤회 씨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사가 그야말로 무늬만 수사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왜 조국 후보자의 자택이 빠졌을까? 휴대전화가 빠졌을까? 이건 당연하게 드는 의문점입니다. 다만 이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직전까지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휴대전화 같은 경우는 아마 민정수석 때 업무와 관련된 것이 많이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택 같은 경우에는 왜 이정을 해야 되냐면 최근에 조국 후보자가 예를 들어서 자신의 딸이 공주대에서 인턴을 한 기록 2009년 3월부터 8월까지 했다라는 것을 컴퓨터에서 출력을 해서 법무부 그 파견 검사들을 통해서 정의당에 제출하거든요. 그렇다면 집에 많은 의혹들, 작게는 그 대학의 일종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조국 후보자가 가지고 있을 거다. 이런 심정을 우리가 갖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검찰이 진짜 칼을 빼든 것인지 아니면 목검을 빼든 것인지 이것은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 국면에서 검찰의 어제 압수수색은 국면 변곡점이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정치권의 얘기는 청문회 그리고 우여곡절 합의를 해서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또 한국당에서는 보이콧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사실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한국당 내부에서는요, 이제 뭐 청문 그 대상자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과연 청문 대상이 되는 게 맞느냐라는 소리가 당내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한때 보이콧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관련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역사상 피의자인 후보자를 인사청문회에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검찰의 강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피의자를 청문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강한 이 부분에 대해서 청문을 계속하는 것이 맞냐는 것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도부로서는 상당한 심각한 고민에 들어가 있고 입니다. 네, 오늘 결론을 내지 않고 하루빨리 문재인 대통령은 지명 철회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교수님, 네. 지금 한국당의 얘기는 그겁니다. 어제까지는 청문회 하는 게 맞다 생각했었지만 지금 검찰 수사가 들어간 이상 지금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신분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정략적이다라고 봐요. 이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사실은 무죄를 전제로 한다 그러면 지금 청문회를 반드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청문회는 기본적으로 국회가 갖는 권능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직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그런 건데 그거를 방기하겠다 스스로. 그리고 하겠다고 그랬다가 또다시 안 하겠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뭔가 원칙 없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건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우롱을 당하는 느낌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지금 굉장히 답답합니다.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청문회를 해야만 사실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가 문제는 뭐냐면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자신에게 이제 주어진 상당한 의혹들이 지금 제기가 돼 있는데 그걸 공식석상에서 한 번도 소명할 기회를 못 갖는다는 것은 지금 뭐 검찰 수사 받고 바로 이제 피의자를 전락하는 이런 장면이라는 것은 후보자도 인권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본인이 갖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부분도 충족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것들을 여론의 어떤 재판 형태로 계속해서 이런 후보자 검증을 한다는 거는 미래에도 그게 선례가 돼요. 그러면 계속해서 어떤 체계적인 그런 어떤 검증 방식이 아니라 뭐 여론 재판 형식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는 제도적 안정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거쳐야 되는 절차들은 다 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반면에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사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때에 대표적으로 이와 같은 청문회 같이까지 가지도 못하고 낙마했던 총리 후보만 해도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안대희 전 대법관일 겁니다. 실질적으로 안대희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법관에서 옷을 벗고 나서 6개월 동안 15억 원 정도의 그 정관으로서의 어떤 예우를 받았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서 그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굉장한 어떤 그 집중 포화를 부었고 그 결과 청문회조차 거치지 못하고 낙마를 했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기억하기에 본인이 이제 그 벌었던 모든 돈을 사회에 기부하겠다. 그런 약속. 거의 보면은 패턴이 지금 현재의 조국 후보자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많은 여론의 질타에 있어서 그 청문회까지 가지 못한 상태에서 낙마를 했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죠. 무슨 말씀이냐? 대한민국 건국 100년 이래 이처럼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피의자로서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후보자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 야당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 사람을 청문회에 올릴 가치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그 부분도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 예컨대 이제 다른 경우에도 사실 후보자들이 나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의혹이 발생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고소고발건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다시 똑같이 이렇게 간다고 한다 그러면 이런 것이 일종의 관례화가 된다 그러면 어느 유능한 사람이 이 후보자로 나설 것이며 그 검증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절차는 절차대로 가고 그 부분에 의혹이 있다 그러면 검찰의 어떤 조사는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지나치게 어떤 뭐 의혹적이라는 것들, 뭐 이런 주관적인 감정들 이런 것들 섞여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후보자도 굉장히 지금 당황스럽겠지만 우리는 좀 더 냉정하게 절차와 제도를 좀 따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기자로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요.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전격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이 벌어졌거든요. 이것으로 국면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장 변화가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거 아니냐. 저는 한국당을 편들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어제 압수수색 상황을 보면 이 택배회사 직원을 가장해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문을 열어야 되니까 택배회사 직원을 가장해서 들어가면서 귀하의 신분은 피의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 많은 의혹이 정점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예우 차원에서 적시하지 않았지만 영장 발부도 피의자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가 진행이 된다면 우리가 역사상 처음으로 피의자에 대한 신문을 하게 되는 거죠. 청문회에서. 그렇다면 이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 와서도 그거는 검찰 수사 중이니까 답변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이게 맹탕 청문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논란을 피해가는 법은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조국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당에서는 지금 검찰 수사로 인해서 국면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사퇴밖엔 길이 없다라고 아마 방향을 선회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청문회가 열릴지는 좀 지켜봐야겠는데 지금 문제는 이 시간이 아주 촉박합니다. 예정된 2일과 3일 이틀간 열기 위해서는 내일 오전까지라도 청문 계획서가 채택이 돼야 되고요. 증인 문제가 또 걸려 있습니다.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당 90여 명의 증인 요청했다가 25명으로 줄였고 특히 가족 문제에 있어서도 아들을 또 뺐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그래도 민주당 절대로 가족들을 청문회장에 부를 수 없다.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인영 원내대표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족을 불러내 증언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적 그 연좌제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에게
또 다른 폐륜적 그 피해가 입혀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우리의 그 배려고 수많은 가족 관련 의혹이 있었어도 예. 단 한 번도 가족을 증언대에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금기까지 깨면서 반드시 가족을 출석시켜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족은 한 명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입장인가요? 아니면 부인과 딸은 최소한 안 된다, 뭐 이 정도인가요? 가족은 안 된다. 네, 가족은 안 된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까 법사위에서 김도 간사도 그렇고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다 조국 후보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조국 후보자 가족을 대표해서 다 설명을 할 수 있다. 해명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 그리고 뭐 입시 비리라든가 아니면 그런 펀드 운영 관련 또 관계자들을 불러서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지금 한국당의 입장은 그겁니다. 조 후보자가 지금까지 본인이 모르고 가족들이 한 일이라고 했었는데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인 가족들 본인들이 나와서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에서 충돌하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청문회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서 위증을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위법이 됩니다. 그 장면에서 본인이 가족들을 다 책임지고 이제 사실 답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룰을 만들어야지 이거는 지금은 이제 조국 후보자가 하나의 대상이 돼 있지만 차후에는 또 다른 그러니까 지금 정권이 이제 바뀌어서 지금의 여당이 야당이 될 경우에 똑같은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가족을 볼모로 세우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팔순 노모 뭐 자식들 이걸 망신 주기의 뭐 효과는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정치에서 반드시 필요한 건가? 그 책임을 스스로 아버지가 못 질 것인가, 아들이 못 질 것인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는 상식선에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미래의 어떤 룰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침착하고 냉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기자로서 그러면은 팩트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우선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에서 가족이 증인으로 채택된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의혹이 가족과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조국 후보자가 이번에 인사청문회에 앞서서 서약서를 내죠. 나와 가족에 대한 검증에 동의한다. 서약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나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검찰 수사거든요. 그리고 가령 딸의 고려대 입학과 관련한 의혹과 관련해서 고려대 입학처장이라든지 이런 분을 대신 불러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또 조국 후보자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한국당의 법사위원들한테 제가 전화를 직접 걸어보니까요. 이거는 그야말로 아직까지는 협상용으로 지금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왔습니다. 저희도 지금 많이 물어보는 부분이 그건데 지금 사모펀드 조성 관련해서 지금 운용사 관계자들 3명이 지금 해외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물어볼 대상자가 들어오지 않는 불출석을 한다면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이 문제를. 조국 후보자가 모든 걸 다 답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이 남아야 되는 거 아니냐. 반론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런 문제도 쉽게 또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절차에서 조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그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조 부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역사상 그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가족들이 안 나온 것은 이것처럼 증언 거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사실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건 아니고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이 그 인사청문회법 근거를 해서 증언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게 아니고 왜 부르려고 하죠? 의혹의 핵심이 바로 가족과 관련된 문제인 것이고 그와 같은 것은 조국 후보자가 자초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더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딸의 의혹과 관련됐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가족과 직접 관계됐기 때문에 이 사람을 부르려고 하는 것이고 나아가 또 하나의 의혹의 큰 것 중에 하나가 조국 후보자의 사모펀드와 관련되는 것인데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은 관련되는 핵심 펀드 운영자와 이 관련된 회사의 대표들이 다 최근에 문제가 되니까 해외로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설령 압수수색을 해서 뭘 했다 하더라도 그걸 들이대고 거기에 대해서 물을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무슨 도대체 맹탕 청문회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출국 금지돼서 피의자로 지금 돼 있는 그분들이라도 일단 나와서 해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해서 계속 그 거부를 한다고 하면은 검찰이 나서서 이제는 정말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 후보자의 휴대폰 그리고 관련된 조국 후보자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 이런 것이 이제 수순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거부를 할 경우 결국 그와 같은 것은 돌고 돌아서 검찰의 칼날이 조국 후보자로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네.